영원한 도시 로마가 야만족에게 유린되고 로마의 평화를 자랑하던 로마족이 몰락했다는 것은 어쨌든 당대인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영원한 로마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해체됐을까? 에도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면서 뭐 어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거다. 로마 제국의 팽창과 번영으로 그 정복지가 확대되면서 로마 제국은 번영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조직은 그 자체의 중력과 압력에 눌려서 붕괴한 거다.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로마가 그걸 감당할 어떤 수준을 넘어간 거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를 묻기보다는 그 제국이 그토록 유구한 세월을 두고 존속할 수 있었다는 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죽으면서 장남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로마를, 차남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로마를 나누어 줌으로써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도 확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로마 제국은 몰락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또 한 1000년 이상 유지됐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르만족의 이동은 중요한 역사적 이 분기점이 됐습니다. 게르만족은 자 북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온 그런 이제 민족이 되겠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훈족의 압박을 받은 서고트족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로 가면은 특히 훈족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점차 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반도를 거쳤다가 이탈리아 반도로 이동해서 서기 410년에는 로마를 약탈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북진해 가지고 에스파냐에 정착을 하면서 결국 서고트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455년은 또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반달족은요, 서부 지중해의 여러 곳을 약탈했던 게르만족입니다. 특히 455년의 로마 약탈은 엄청난 많은 그 문화재나 이 당시에 시설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문화 파괴주의를 뜻하는 말로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족은 바로 이 프랑크 왕국, 지금 이제 프랑스 땅이죠. 이곳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앵글족, 섹슨족은 바로 지금 잉글랜드죠. 앵글로색슨 7왕국을 건설하면서 또 게르만족이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서유럽, 특히 서로마 전체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점거되면서 476년에 최후의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툴루스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폐위되고 결국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1200여 년 발전해 왔던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은 수명을 다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보았듯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1000년 정도 더 유지가 됩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그곳을 정복해서 사실상 2200년에 그 역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몰락을 합니다. 자, 이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어쨌든 해체가 됐는데 동로마 제국은 15세기에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마 제국의 해체, 붕괴인데요. 영원한 도시 로마가 야만족에게 유린되고 로마의 평화를 자랑하던 로마족이 몰락했다는 것은 어쨌든 당대인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원한 로마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해체됐을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제국의 몰락의 원인에 대한 많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대에는 가장 큰
견해의 차이가 뭐냐면 이교도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교도들,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가 그동안 숭상하던 신들의 제사도 못하게 하고 신전도 파괴하면서 옛 신들이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재앙을 가져다 준 거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로마 제국을 멸망해야 될 새 바벨론이다. 제국의 멸망은 새로 오는 천년왕국, 즉 교회가 다스리는 국가의 전조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 제국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스도교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해체된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들은 또 어떻게 반박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 이미 쇠퇴해 가는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뭐 공식적으로 국교가 된 것이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로마 제국 내부에 있었고 또 외인은 밖에서 게르만족이 침입해 와서 무너진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제 통치를 하면서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이 필요했고 강력한 이제 군대와 관료들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교부인데요. 그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그 제국의 지배자들은 로마 제국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로마의 이마에는 이미 신을 모독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냐? 영원한 로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틀렸다는 거다. 그 다음에 아우구티누스는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들었습니다. 파르타고와의 전쟁에서 로마가 기원전 146년에 경쟁자들 잔인하게 파괴했고 그때부터 로마는 이미 고대로부터 내려온 미덕이 쇠퇴하고 거기다 권력투쟁 때문에 각종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분열됐고 내전을 겪으면서 로마 군대와 싸우고 약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로마라는 말은 허구다. 문학적 허구에 지나지 않고 도덕적 타락과 또 로마 국가의 국력의 약화로 무너진 거다. 뭐 그리스도교를 탓할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갔죠. 자,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서 또 뭐 비슷한 답변입니다.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기에 그 피렌체의 인문주의자는 이미 공화정 말기에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의 징조가 심겨졌다. 그건 누구냐? 모든 해악의 근원은 시민의 자유를 파괴한 카이사르다. 카이사르에 적대한 브루투스와 폼페이우스가 오히려 위대한 영웅이다. 그들은 로마 공화정을 소생시키려 했지만 카이사르의 군대 앞에 무참하게 결국은 패하고 로마는 이제 공화정의 정신을 상실한 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은 계몽주의 시대는 합리주의 정신이 지배하던 시대죠. 특히 그리스도교에 의한 이성의 파괴. 그리스도인들은 뭐 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비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야만족, 게르만족은 뭐 문명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의 곳곳에 정착해서 문명을 파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면서 뭐 어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거다. 로마 제국의 팽창과 번영으로 그 정복지가 확대되면서 로마 제국은 번영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조직은 그 자체의 중력과 압력에 눌려서 붕괴한 거다.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로마가 그걸 감당할 어떤 수준을 넘어간 거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를 묻기보다는 그 제국이 그토록 유구한 세월을 두고 존속할 수 있었다는 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에드워드 기본은 뭐 그러나 이제 제국의 몰락의 큰 원인을 역시 게르만족과 그리스도교로 잡았습니다. 이 게르만족 원격제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연전연승했지만 이방인 용병들의 악습에 물들어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은 오히려 국가의 비호 아래 출세하고
또 자기들이 편안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무기력한 교리를 끊임없이 설교했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활기찬 덕성은 억압당했고 로마의 군인 정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 바쳐 싸우던 그런 정신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리적인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가끔은 그냥 교리적인 싸움 정도를 넘어서서 유혈 충돌까지도 있었죠. 이단 교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고 황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적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는 이제 그 정통 교리를 자꾸 국가 안에서 유포시키려다 보니까 또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남겨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내려오면서 여러 의견들이 서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하면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몰락에 한 가지 요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황제의 통치라는 게 이렇게 좀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이 공화정 시대 때에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제정을 처음 열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무슨 제일 시민이니 프린캡스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강력한 군대와 이제 재정을 가지고 황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마다 다 그 통치력이 다 차이가 많았고 그래서 제위계승을 둘러싼 궁정 음모가 특히 오연제 시대를 빼고는 계속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사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군대의 질적 변화를 들 수 있는데 팽창기의 로마는 로마 시민 내지 동맹국 시민들의 시민군으로 운영이 됐다면 공화정 말기부터 용병대의 성격을 첨가되면서 군인들이 장군의 사병처럼 이렇게 동원되면서 내전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 제국 말기에 갈수록 속주민과 야만족 출신 군인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기반도 취약했어요.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대농장 경영은 점차 소작인 제도, 콜로나투스라고 알려진 소작제로 변모해 갔습니다. 자유로운 농민이었던 자유농들이 소작인의 지위가 되면서 이 지주들에게 결박되는 그런 이제 신분이 추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적 요인 피할 수 없죠. 종교적 요인 로마 제국 후기로 가면 갈수록 로마 시민들이 이제 희망이 없고 또 그 전란에 휩싸이면서 내세와 영생을 약속하는 그리스도교 복음에 더욱더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 후기가 되면은 국가로서의 로마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로마 아이테르나라고 하는 저 이념은 그리스도교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교리와 맞물리면서 전통과 이념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는 중세 천년의 역사를 게르만족들이 유럽 본토에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천년이라는 것은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의 파괴자로 지목받던 그리스도교와 게르만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로마 교황과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 유럽 문명이 건설됐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사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영원한 로마 아이테르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저 깃발은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은 이제 24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고 오늘날 총 5억 명이 유럽연합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EU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in varietate concordia, 영어로 말하면 United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다. 오늘날 이 시대, 세계화 시대의 다원주의를 잘 보여준 것이 EU입니다. 근데 그 EU는 사실은
영원한 로마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다양한 신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를 다 이렇게 인정했었거든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그런 정신을 아마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이유는 영원한 로마의 어찌 보면은 그 이상을 오늘날 실현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하나의 정치 체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로마라는 제목으로 16번에 걸쳐서 로마사가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 공화국 이념도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왜 로마인가 할 때 로마는 우리에게 멀지 않다. 우리의 국채에 로마 공화국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추구한 내용이 잘 전달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로마사 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